혀의 앞쪽, 옆쪽, 뒤쪽 각각 느끼는 단맛, 신맛, 씁쓸한 맛의 균형을 느끼며 2-3초간 머금은 뒤 부드럽게 넘깁니다. 술을 넘긴 직후가 진정한 클라이맥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잔에 담긴 위스키, 혹시 그저 비싸고 독한 술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위스키의 세계에서 100% 사실입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마셔도 이 술이 만들어진 역사와 증류소의 비밀, 그리고 내 잔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해하고 마시는 사람과 그냥 삼키는 사람의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위스키를 담지 않고 다른 것을 담았는데요, 이것은 흥미와 경과입니다. 요즘 좀 건강을 생각해서 술보다는 흥미와 경과를 좀 더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엄청 고소한데요, 약간 단맛이 좀 강하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술자리에서 단순히 분위기를 잡는 것을 넘어 위스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타인에게 깊이 있는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위스키 마스터로 거듭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위스키 마스터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본 지식인데요, 위스키를 아는 척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바로 분류와 이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카치 버번, 싱글 몰트 같은 단어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죠. 하지만 마스터라면 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싱글 몰트와 블렌디드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싱글 몰트가 더 비싸니까 무조건 좋은 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품질의 우열이 아니라 성격의 차이입니다. 싱글 몰트에서 싱글은 단 하나의 증류소, 싱글 디스틸러리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고, 몰트는 100%의 보리, 발화된 보리인 메가만을 원료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즉, 특정 지역의 기후, 증류소의 장인정신, 그리고 집안만의 오크통 개성이 고스란히 담긴 독창적인 예술품과 같습니다. 반면 블렌디드 위스키는 여러 증류소의 몰트 위스키와 보리 외의 다른 곡물, 즉 옥수수와 밀 등으로 만든 그레인 위스키를 정교하게 섞은 블렌디드 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렌타인이나 조니 워커가 대표적이죠. 블렌디드 위스키는 수십 가지의 원액을 섞어 언제 어디서 마셔도 똑같이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을 내도록 설계된 완벽한 대중음악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스터가 알아야 할 것은 국가별, 지역별 정체성입니다. 전 세계 위스키 시장을 지배하는 5대 강국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첫 번째 스카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영토 내에서 증류되고 최소 3년 이상 오크통에서 숙성되어야만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카치 중에서도 아일라 지역의 위스키는 병원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소독약 냄새, 즉 피트 향으로 유명한데, 이는 보리를 말릴 때 스코틀랜드 전통 이끼탄을 데워 그 연기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위스키의 자존심인 버번 위스키입니다. 버번은 반드시 미국 땅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원료의 51% 이상이 옥수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안쪽을 까맣게 태운 새 오크통에서만 숙성해야 합니다. 재사용 오크통을 쓰는 스카치와 달리 새 오크통을 쓰기 때문에 숙성 기간이 짧아도 바닐라, 카라멜, 그리고 강렬한 나무의 풍미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모르는 위스키에 숨겨진 비밀과 과학인데요, 이제 기본을 넘어 어디서도 쉽게 듣지 못하는 깊이 있는 비밀과 과학적 사실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여러분은 즉시 전문가로 대접받을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항상 나오죠, 천사의 목, 엔젤 쉐어입니다.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과 악마의 목, 데빌스 쉐어입니다. 위스키가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동안 매년 약 2% 안팎의 원액이 증발하여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를 천사들이 마셨다고 하여 천사의 몫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아시나요? 기후에 따라 천사가 가져가는 성분이 다릅니다. 습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알코올이 물보다 더 빨리 증발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도수가 낮아집니다. 반면 건조하고 더운 미국의 켄터키에서는 물이 알코올보다 더 빨리 증발합니다. 그래서 버번 위스키는 오크통 속에서 오래 숙성될수록 오히려 알코올 도수가 더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악마의 몫은 무엇일까요? 이는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크통 나무 벽 자체에 스며들어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원액을 뜻합니다. 진빔 증류소에서는 이 오크통 나무에 스며든 원액을 특수한 기술로 다시 추출해낸 데블스 컷이라는 위스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위스키의 색깔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위스키의 색이 짙고 어두울수록 오랜 세월 숙성된 비싸고 좋은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착각입니다. 법적으로 버번 위스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카치 위스키나 다른 국가의 위스키에는 E150A라는 카라멜 색소를 첨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증류소들이 매년 생산되는 위스키의 색상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시각적인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짜 숙성 과정을 알고 싶다면 병 라벨에 내추럴 컬러 또는 논 칠 필터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냉각 여과를 하지 않은 위스키는 온도가 낮아지면 뿌옇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맛과 향을 결정하는 에스테르와 지방산 같은 핵심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위스키 잔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일어나는 화학적 대폭발입니다. 위스키 마스터들은 독한 술에 왜 자꾸 물을 타 마실까요? 양은 늘리거나 독해서가 아닙니다. 위스키 내부에는 향을 가두고 있는 유기화합물인 과약콜 성분이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40도가 넘을 때에는 이 성분이 알코올 분자 속에 갇혀서 위로 피어오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실온의 깨끗한 물을 한두 방울 톡 떨어뜨리면 알코올 농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지면서 소수성을 띤 과약콜 분자들이 알코올의 사슬을 끊고 표면으로 급격하게 튕겨 올라옵니다. 이때 닫혀있던 위스키의 과일향, 꽃향, 오크향이 마치 꽃이 피어나듯 폭발적으로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마스터들은 이를 위스키를 깨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갖추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위스키를 마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실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잔의 선택입니다. 흔히 영화에서 멋진 배우들이 사각형의 두껍고 넓은 잔에 얼음을 가득 채워 위스키를 마시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를 온더락 글라스 또는 텀블러 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스키의 풍미를 온전히 즐기기에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얼음은 위스키의 온도를 급격히 낮춰 우리 혀의 미뢰를 마비시키고 향 분자의 활동을 멈추게 만들면 넓은 잔 입구는 향을 사방으로 흩뿌려 버립니다. 진짜 마스터는 글렌캐넌 잔이나 튤립 모양의 코피타 잔을 사용합니다. 아래는 통통하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 독특한 구조는 오크통에서 피어오른 수많은 향 분자들을 잔 입구 한 곳으로 아주 밀도 높게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각적 탐색입니다. 잔을 눈 높이로 들어 올리고 가볍게 돌려봅니다. 잔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위스키의 눈물, 즉 레그를 관찰하세요. 이 레그가 천천히 두껍게 흘러내릴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거나 원액 내의 당분과 글리세롤 등 숙성 과정에서 배어나온 고형 성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바디감이 무겁고 진한 술임을 마시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노징입니다. 와인을 마실 때처럼 코를 잔 속에 깊숙이 들이밀고 숨을 크게 쉬면 절대 안 됩니다. 위스키는 40도가 넘는 고도주이기 때문에 알코올 기압가스가 순간적으로 코의 후각세포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잔 입구에서 약 2-3cm 정도 거리를 두고 입을 살짝 벌린 채로 코로 부드럽게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입을 벌리는 이유는
알코올 가스가 입을 통해 분산되면서 순수한 위스키의 향, 과일, 바닐라, 피트 등만을 후각이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팔레트와 피니쉬입니다. 첫 모금은 아주 적은 양을 입에 넣고 혀 전체를 굴려야 합니다. 혀의 앞쪽, 옆쪽, 뒤쪽 각각 느끼는 단맛, 신맛, 씁쓸한 맛의 균형을 느끼며 2-3초간 머금은 뒤 부드럽게 넘깁니다. 술을 넘긴 직후가 진정한 클라이맥스입니다. 입을 담은 상태에서 코로 숨을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목구멍 뒤쪽에서부터 역류에 올라오는 잔향, 즉 피니쉬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위스키일수록 이 피니쉬가 30초에서 수분 동안 이어지며 입안을 행복하게 감쌉니다. 자, 위스키를 마스터했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돋보이게 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안주와의 조화입니다. 흔히 독주에는 기름진 고기나 무거운 음식을 매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스키의 스타일에 따라 매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버번 위스키처럼 탄닌이 강하고 바닐라 향이 진한 술은 달콤한 초콜릿이나 말린 과일 혹은 훈제 바비큐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반면 피트 향이 강렬한 아일라 싱글 몰트 위스키는 굴이나 연어 같은 해산물과 만났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를 냅니다. 피트의 스모키함이 해산물의 비린 맛을 완벽하게 잡아주면서 바다의 감칠맛을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가볍고 화사한 로우랜드나 일본 위스키는 가벼운 치즈나 견과류와 함께 할 때 그 섬세한 결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의 법칙입니다. 와인은 눕혀서 보관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위스키는 절대로 눕히면 안 됩니다. 위스키의 높은 알코올 도수는 코르크 마개를 서서히 부식시키고 녹여버립니다. 코르크가 녹아 위스키 원액에 섞이면 술 전체의 맛이 완전히 변질되므로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직사광선은 위스키의 에스테르 성분을 파괴하여 색과 향을 변색시키므로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 개봉한 위스키라면 병 내부에 공기가 차오르면서 산화가 시작됩니다. 원액이 반 이하로 남았다면 향이 급격하게 날아갈 수 있으므로 작은 공병에 옮겨 담거나 파라필름으로 입구를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마스터의 꼼꼼한 관리법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잔속의 우주라고 불리는 위스키의 깊은 세계를 탐험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싱글 몰트와 블렌디드의 차이부터 천사와 악마의 목, 물 한 방울이 일으키는 과학적 향의 폭발, 그리고 올바른 테이스팅 매너까지.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술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스키라는 하나의 문화와 역사를 의미할 수 있는 진짜 마스터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다음 술자리에서는 당당하게 글렌캐런 잔을 요청하시고 위스키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며 오늘 배운 비밀들을 멋지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위스키는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맛있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멋진 위스키 라이프를 위하여 Cheers!